저희가 지금 매장을 직영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까지 포함하면 한 4년 정도 매장을 운영했는데, 보통 데이터를 보면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거의 매출이 균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오는 매장 같은 경우는 뭐 3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는 매장들도 있고, 보통 오피스 상권에서 파란만장이 가장 잘 되긴 하거든요. 보통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뭐 안 나와도 100만 원대 초반에서 뭐 좀 나오면 200만 원대까지 그 정도 매출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또 주말이 매출이 좀 빠지니까 주말에 뭐 안 되는 매장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 나오는 매장들도 있고, 거의 10만 원대 나오는 매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다 문 닫는 매장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광화문이나 시청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대 정도는 나오거든요. 오피스 상권인데도. 계절적으로 매출의 영향이 별로 이렇게 크진 않다. 8월 달부터, 아니,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근데 겨울에 12월 달, 1월 달, 2월 달이 어느 상권이든지 간에 겨울 매출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커피 음료 시장에서 비수기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배달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 배달로 하루 매출을 만약에 50만 원 정도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실 모델이 훨씬 더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전체 직영점과 지사 매장, 저희 김혜가 지사장님이 이제 운영하는 매장인데, 거기서 이제 배달에 대해서 매출을 한번 올려보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시점이 되면 전 매장에 그걸 이제 다 똑같이 균일하게 시도를 할 생각이고, 주거 상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많이 떨어져요, 겨울에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광주의 태전년처럼 평수를 좀 크게 들어간다. 주거 상권 같은 경우에는 좀 욕심 같아서는 뭐 40평대 뭐 이 정도로 들어가면 더 좋고, 적어도 한 25평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여름에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날씨가 춥거나 비 오거나 눈 오거나 하면 어쨌든 주거 상권 같은 경우에는 밖에 사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의 대부분이 아이스 메뉴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매출이 굉장히 높은데, 그 겨울엔 사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먹잖아요, 잘. 그렇다 보니까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매장 평수로 좀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주력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주거 상권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케이크 메뉴, 단가가 어느 정도 있는 메뉴들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게 좀 많이 적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배달 매출을 좀 더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사실 생각보다 좀 빠르게 배달 매출이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뭐 깃발을 뭐 많이 꽂는다든가 다양한 배달에 대한 전략들이 있는데, 광고비나 전략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저희가 좀 전략을 쓰고 약간 공격적으로 했을 때 매출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지금 지사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테스트가 끝나고 수익률이 맞춰지면 전 매장에 그대로 적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뭐 이자카야 술집을 하고 있는 치치라는 브랜드가 있고, 또 은하수 식당이라고 돈가스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솔솥이라고 하는 이제 솥밥 브랜드가 있고, 청년다방 이제 떡볶이 하는 청년다방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마다 전국에 어떤 상권을 중점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 다음에 몇 개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솔솥이라는 브랜드는 뭐 성수, 익선, 연남 이런 핫플레이스 위주로 들어가고, 이게 전국에 막 청년다방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0개, 1000개 막 이렇게 막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너무 흔해지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브랜드 기획할 때부터 이 브랜드는 전국에 100개만 가져간다, 뭐 그런 전략을 사용했던 거고, 떡볶이 분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목표치로 잡았던 게 전국에 600개예요. 지금 거의 500개 정도까지 오긴 했는데, 그 정도면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웬만한 상권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수로 들어간 거고, 이자카야 술집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버전이 두 가지인데, 완전히 메인 상권에만 들어가는
버전이 하나 있고, 예전 봉구비어처럼 동네마다 다 들어갈 수 있는 버전 두 가지로 해서 상권에 들어가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파란만자는 이제 커피잖아요. 커피가 오피스에 들어가고 주거에 더 많이 들어가고, 그건 지금 음료 시장이기 때문에 개수의 제한이 좀 더 넓다. 더 다양한 상권에 더 많이 입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브랜드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전략이 저가 커피처럼 한 동네에도 막 두세 개씩 들어가게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 상권은 달라요.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 가산이라든가 구로디지털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완전히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에는 한 건물에 보통 적게는 뭐 3개, 4개, 많게는 20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커피 브랜드들이. 보통 직장인들이 나와서 뭐 300m, 500m 막 20분, 30분 걸어가서 커피를 사 먹지는 않아요. 그 반경이 보통 50m 안에서 다 커피를 사 먹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 300m 떨어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100% 오피스 상권. 근데 주거 상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차 타고도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임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걸어서 15분, 20분 정도 걸어갈 수 있고, 그런 상권에서는 범위를 좀 더 넓게 가져가고, 오피스 상권에서는 범위를 좀 더 좁게 가져가고, 그런 전략으로 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다른 부분보다는 좀 더 커피, 음료가 매장을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